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짜보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7층 투자 전략실과 함께 그 작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볼 텐데요. 최영주 요원, 그리고 공대원 요원, 정선호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볼까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회의 이전에 먼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복귀하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자, 최영주 의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좀 크죠. 또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밑에 장관들 얘기 지금도 이제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세를 뭐 부과를 더 하느냐, 아니면 관세를 유예하느냐, 관세를 낮춰주느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결정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이제 압축이 되는 상황이죠. 어떠한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된 지금 증시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목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 같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고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 내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도체가 좀 쉬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형이 쉬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장으로서 2,500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악재랑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길러지고 있는 그러한 증시를 현재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관세에 대한 속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 변동성과 악재에 대한 내성이 쌓이고 있다라는 코멘트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대원 의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요인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4월 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려 한 20일 동안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현재까지는 품목별로 관세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안도감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가 2,600선 부근까지도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광경이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트루스 소셜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 데이터까지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데이터 또한 함께 확인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다음은 정선호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 누군가에겐 분명히 정말 재밌는 시장일 거고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힘든 시장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거는 이게 아까 앞서도 다른 요원분들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굉장히 이 상승 흐름을 잘 타고 가다가 이게 보합국에서 머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관세 협상에 의해서 지금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벤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이제 공회전 상태다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사실 무근이다. 나는 뭐 협상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특정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는 형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런 수급 쏠림 현상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실적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지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이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가이던스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관세에 대한 뭐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이던스를 확인했을 때 이 관세에 대한 타격이 얼마나 앞으로 나올 것이냐 이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는 건 뭐다? 앞으로 만약에 이 가이던스를 확인했을 때 관세에 대한 타격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은 이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관세 협상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나올 이런 이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미비할 것 같다, 전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줄줄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 가이던스를 통해서 관세의 타격이 얼만큼 영향이 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전략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수급본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또 종목이 오르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혹시 여기서 수급대장 계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시다면 공요원님께 제가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브리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명은 일진전기라는 종목명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면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한 5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 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6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당일에는 외국 기관과 메이저급 세력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 정전 사건이 있었었죠. 이제 전력막 부분에서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이 나오면서 다시 우리나라 국내에도 좀 수요가 증가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일진전기가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에 이어서 재무랑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무제표부터 함께 보도록 하면요. 일단 2020년도부터 7천억 정도를 기록하던 동사가 지금 2021년도에는 뭐 9천억, 그리고 1조 2천억, 1조 5천억, 1조 6천억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AI에 100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단행을 했었었고, 그로 인해 AI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전력망이 막대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영업이익 역시 2020년도에는 100억 정도를 기록하던 회사가 올해에는 이제 1000억 정도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 순이익 역시 48억 정도를 기록하던 회사가 올해는 벌써 800억까지 점진적 계단식으로 재무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부채 비율 역시 150% 정도를 기록했던 회사가 점진적으로 130%대까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PER과 PBR 역시 지금 현재 27배 그리고 2.6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마진율이 한 10%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무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면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차트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일봉상에는 최근에 1월 24일 날 최고점 37,500원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4월 7일 기준으로 19,000원대까지 5일선을 하회하면서 단기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눌림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한 2만 원대 부근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길게 이제 월말이니까 월봉을 보면서 더 브리핑을 더 이어가 보면요. 월봉을 보면은 현재 박스권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작년부터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반복적으로 무려 1년 동안 반복적인 박스권 행보를 그리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 더불어서 이제 재무 역시 앞으로는 이제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 정부 정책이 공약을 건 업황 중에서 PER과 PBR이 좀 개선될 거를 포착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한 종목이 바로 일진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길 시초가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인 3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엔벨로프 하단 부근인 22,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대현 요원, 지금 수급 흐름을 살펴봤을 때 관련 종목으로 일진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째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럽 쪽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면서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진전기 목표가 3만 원, 손절 라인은 2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선호 요원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오늘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온라인 유통사 이제 의약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로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인데 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뭐 이런 것처럼 뭐 수급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왜 이런 수급 포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장 거래를 봤을 때는 이제 거래 대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래 대금 순위 5순위에 들 정도로 많은 거래가 터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시가총액이 이제 뭐 몇 조도 아니고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종목이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대기업도 아니고 이런 기업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자금이 누군가 특정 뭐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검은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죠. 뭐 그런 수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외국인이다, 기관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수급이 분명히 들어온 건 확실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했던 이런 뭐 테마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한 10% 정도 상승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노모노 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이 기업들이 이제 소송에서 이 복제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판매 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위고비를 이제 유통하는 이제 블루엠텍이 또 관사액을 받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기업들 역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도 이 비만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투자를 할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의 규모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독점을 한다, 뭐 한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난 이 실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결국엔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반사액으로 엮여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뭐까지 따라오느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게 뭐 상용화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일라이릴리가 임상 3상이죠. 임상 3상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서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조만간에 상용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를 보고 있느냐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맞는 치료제도 분명히 나왔어요. 비만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먹는 거와 이게 우리가 주사랑 굉장히 차이가 큰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주사 바늘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이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먹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이 주사 바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거부해 들었던 이런 이 수요조차도 당연히 매출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이 비만 치료제 우리가 이제 주사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뭐 시장 규모가 미래 500조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먹는 걸로 간다라고 하면은 두세 배 이상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만큼 우리가 뭐 사실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어떤 의약품이든 항암이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경구용 치료제가 붙는 순간에 또 엄청난 이 주가 상승 랠리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엠텍이라는 부분은 향후 사실 뭐 지금 다양한 뭐 관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특정 이제 섹터 우리 잘 아는 정책주들 이런 것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생각보다 이슈를 못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지 분명한 거는 분명히 충분히 내년까지 우리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비만 치료제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20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출발한다고 했을 때 내년까지 20배가 올라가지 말란 법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이슈로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어쨌든 의료 관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AI도 그렇고요. 다양한 정책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과거에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특정 인물의 누군가의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나쁘지가 않아요.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사실 지금 가격이 16,700원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공모가가 19,000원, 거의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기업의 공모에 참여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손들, 뭐 몇백억이라든지 몇십억이라든지 공모 물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손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주가를 끌어올려서 시세 차익을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충분히 상승 파동 노려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저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10,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 이상은 사실 8,000원까지도 보고 싶긴 하지만 손절가 넘어 커도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10,000원대를 깨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자리에서 3만 원 정도, 사실 3만 원대를 뚫어내요. 3만 원도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정말 장투하셨을 때 신고가를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7만 5천 원 위로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4배, 5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를 좀 예상하면서 오늘의 수급으로서 블루엠텍을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았지만 거래대금 5순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블루엠텍 제약바이오 관련주 위고비의 유통사입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는 점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뜬금없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어 보이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다른 어떠한 업종보다, 다른 어떠한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변동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시장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3월 28일 이후에 기관의 매수가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계속 붙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수급이 붙어 있죠. 수급이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우리가 수급을 보는데, 최근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의 공매도 환매 물량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죠. 일부 주선주들이 위에서 슈팅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환매성 물량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평균 거래량의 일정 부분들을 꾸준히 사모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F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았던, 관심이 덜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죠. 하지만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GS건설이라든지, 물론 이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테마주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식들이 안정적으로 수익권에 있는, 수익을 따박따박 낼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증권가에서에 대한 리포트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주 의원,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3월 18일부터 몇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도 붙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 3가지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차트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차트를 분석하면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트본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정선호 요원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차트로는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만 보고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슈 자체는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이 정도만 엮였다라고만 이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가 중요한 만큼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식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차트 공부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주가의 상승 초입 구간, 주가의 상승 패턴, 보통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것들과 함께 배우는 게 바로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5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20일 이동평균선도 조만간 따라오면서 5, 20, 60일 이동평균선 간의 정배열 차트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이런 정배열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단기적인 이런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백이 지금 급등을 시켜놓고 일단 갭이 떴기 때문에 아마 갭을 매꾸로 내려오는 구간은 발생할 겁니다. 그 구간에서 어쨌든 뭐 조정 주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배열만 완벽하게 만들어 줘 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배열에 대한 정확한 이 상승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또 이제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조금씩 이제 돌파를 하고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뭐 이 구간대만 확대를 해볼게요. 이 구간대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이 지금 3,000에서 5,5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3,000원에서 5,500원 이 구간을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지켜주고 저항 맞고 지켜주고 저항 맞고 지켜주고 저항을 맞는데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돌파 시도라고 표현을 해요. 왜? 지금 보면 한 번째 저항 돌파, 두 번째 저항 돌파, 그리고 보통의 저항 돌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대가 세 번째와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구간을 보통 저항 돌파 시그널이라 많이 보는데 이 저항 돌파하는 자리에서 실질적인 거래까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돌파를 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봤을 때도 다음 돌파인 뭐 7,500원 아니면 뭐 10,000원, 15,000원까지 쭉쭉쭉 열린 자리겠죠. 그리고 제일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자리는 사실은 매수를 뭐 너무 빨리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가서 내가 아이고 물렸다 해도 상관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주식은 추세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세만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 돌파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추세 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지금 다시 재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3,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차트란 거겠죠. 그래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3,500원대 정도, 사실 3,000원까지 잡아드리고 싶긴 하지만 시장이 뭐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보수적으로 3,500원 정도까지 한번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5,000원, 2만 원 잡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아까 했다시피 저항을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이 이제 또 7,500원에 잡혀 있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이슈가 붙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 치고 물량 소화하고 조정 주고 다시 횡보했다가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장기적으로 버티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는 저항 구간에서 자금을 회수하셔야겠죠. 뭐를 차트를 봤을 때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대응했을 때는 7,500원 정도로 목표가를 보시고 손절가 3,500원 정도 보시면은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니터랩 목표가 7,5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에게 종목 들어볼 텐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차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전형적인 십자형 상승 패턴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9만 원을 돌파를 했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트럼프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유예에 관련된 얘기들이 오늘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바닥권에서 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트라는 것은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차트이스트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차트는 모든 것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된다라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물론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은 그 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선주문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있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업종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연속성이 있겠느냐? 결국 관세에 대한 유예 부분, 자동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관세 협정을 왜 하러 갔는지를 좀 돌이켜 보게 된다라면 결국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를 낮추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관세를 이미 부과받은 업종이겠죠.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차트상 지금 19만 원에 갇혀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 좁은 박스권을 뚫어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관세 영향으로 23만 원서부터 18만 원까지 하락한 이 영향권을 드디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오늘 완성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18만 원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 라인은 1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목표가 2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만 5천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속보로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내일장에서의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공대현 요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GRT라는 종목입니다.
GRT는 뭐 숨은 보석 같은 종목인데요. 저 PER과 저 PBR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재무가 좋은데 지금 저 PER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멘텀은 딥시크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리고 5월 달 초에 딥시크 R2가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받으면 이 종목이 부각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중국의 딥시크가 동사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매출 개선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재무도 먼저 보고 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시총이 지금 2,7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매출액이 작년에 8,400억을 찍었습니다. 매출액이 8,400억으로 2023년도에는 7,000억, 2024년도에는 8,000억. 점진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00억 정도를 기록하던 회사가 지금 현재 1,400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닝 시즌인 만큼 재무가 꼭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순이익은 500억을 기록했던 회사가 지금 현재는 1,100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먼저 보면요. 부채 비율은 점진적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유보율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ROE는 지금 12%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마진율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PER이 지금 2.6배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PBR도 지금 0.29배밖에 안 돼서 거의 저 PBR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인 만큼 신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AI에 대한 투자 속에서 PBR이 개선될 수 있는 이제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면으로 본다면은 기관이 현재 지금 4거래일 정도, 5거래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일단 일봉부터 보도록 하면요. 이 종목은 항상 슈팅이 나오고 다시 매물이 출회되고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에 10월 달에 고점이 6,000원 부근까지 급등을 보이다가 이때 당시에 10월 달에도 이제 12월 달까지 하락할 때 약 50% 정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30%까지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딥시크 여파로 다시 한번 5,500원 부근까지의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50% 이하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4월 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 없이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부각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름세를 지금 3,5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는 만큼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고 PER과 PBR도 아직 멀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 역시 주봉으로 본다면 추세가 어떻죠? 추세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봉상 지금 현재 120주봉 부근에서 노란색 박스 라인부터 반등을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세를 보이면은 항상 4,400원 부근까지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120주봉 부근에서 3,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시초가로 매수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4,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많게는 4,400원까지 바라보고 있지만은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는 4,000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RT 목표가 4,000원, 손절 라인은 3,3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PBR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분석해 보면서 타이밍 전략을 짜봤습니다. 각각의 세 종목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이슈가 꼭 따라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종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차영주 의원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LX일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X일렉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이제 유럽의 정전 사태 이런 부분들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전선,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유럽의 이제 사태와 우리의 상관관계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관심이 한꺼번에 좀 몰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럽의 정전과 우리의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주가들이 좀 답답했었던 그런 상황들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투자가 일어날 것이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것이야 라고 했었던 것에 비하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였고 상당히 조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 전선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이슈몰이를 하면서 충분히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들이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S일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늘 20만 원대를 돌파를 함으로써 물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만 추세상 이렇게 좀 넓은 좀 이렇게 좀 벌어진 V자 모양이 완성이 되면서 추세 형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가 이슈인 만큼 단기간에 끝날 상황들은 아니고 서로 이러한 것들은 좀 중기적인 투자도 가능한 그런 이슈이다 보니까 내일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8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유럽의 정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대현 요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앞서 설명한 종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산일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전력 설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군으로서 앞서 이제 정전 사태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무려 13% 정도 강한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시세가 나오면서 과거에 지금 돌파를 못했던 엠벨 상단 부근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부터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이어가 보면요. 자, 먼저 이제 재무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적으로는 지금 앞서 세 종목 모두 가장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2020년도에는 600억 정도 벌던 회사가 지금 현재 올해 4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대로 점진적으로 지금 1,000억씩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24년도에 3천억 정도 매출액을 발생을 하다가 2025년도엔 4천억, 6년도엔 5천억, 그리고 나서 7천억까지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400억대에서 2024년도에 1,000억까지 올라가면서 컨턴 점프를 보여준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1,500억 정도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순이익 역시 14억 정도를 기록하던 회사가 지금 현재는 1,000억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 ROE가 거의 무려 24% 정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면으로 본다면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 한 6거래일 정도 순매수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일봉상 추세 전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1,000원 잡고 손절가는 4만 8,000원 잡고 내일 이길 시초가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또 종목이 나왔습니다. 산일전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목표가 6만 1,000원, 손절 라인은 4만 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선호 요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아톤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아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인 보안 관련되는 섹터 중에 하나겠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SKT 해킹 이제 유심도 최근에 뭐 말 많고 해킹 관련되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 이제 모니터랩 같은 게 사실 이 보안 관련되는 모멘텀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제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아톤이라는 종목도 이제 보안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또 저는 이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이게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핫했거든요. 여기서 사실 가장 핵심은 저는 또 보안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양자라는 게 모든 걸 뚫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막는 방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내성 암호에 있어서 세계 최초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줬던 이런 아톤이라는 기업 자체도 정말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관세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도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러면서 최근에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또다시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중앙은행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되는 반사익을 받았던 게 또 아톤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충분히 반사익 받을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실 저는 목표가는 이런 게 신고가를 가게 되면은 이 보통의 기존 고점에서 한 50%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까지 신고가 누려봐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0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시초가에 잘 접근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오늘장에서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큰 이슈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아톤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목표가 12,0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본부 종목 3가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회의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자, 먼저 차영주 요원에게 내일장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중대형주,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것들보다 중대형주 순환주, 그 중대형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처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업종들을 보면 자동차가 이제 바닥에 떨어졌고요. 오늘 이제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내일까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물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개별 플레이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쉰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느냐? 결국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크래시가 발생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엔터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공대현 요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는지 그 여파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실적 중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는 업황 중에서 공약에 좀 걸려 있는 그런 종목들, 업황들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나서 전력까지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듯이 어닝 시즌에 맞게끔 호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업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선우 요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5월에는 이 조기 대선 관련돼 있는 섹터 이거 한번 집중해보면 될 것 같다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거대한 바람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략회의 맞춰보면서 야간투자본부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